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. 어니스트입니다. 자, 여러분들 혹시 지금 보고 계신 이 짤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니던 건데 이거 보신 적 있나요?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니스트님도 이거 아시죠? 네, 잘 알고 있습니다. 네, 친구 매매법. 이게 그냥 핵심은 그겁니다.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할지 기법에 관련된 건데 친구의 아픔을 이용해서 하는 매매법이거든요. 그래서 친구가 물렸다고 하소연을 하면은 이제 얼마나 물렸는지 물어보고서 마이너스 30% 정도면은 이제 일단 간종에 넣어두고 마이너스 40% 정도 내면서 이제 곡소리를 내면서 막 정말 죽을라 그러면 그때 가서 나는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뭐 이전 기술적인 것까지 이렇게 해나가면서 친구의 평단까지 오면은 이익 실현을 한다 이거죠. 옆에서 친구들이나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 때 그때 주식을 시작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의 그냥 좀 장난스러운 버전입니다. 그런데 이게 제가 장난스럽다고 얘기를 했지만 뭐 되게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남들 다 좋다고 할 때 그냥 시작해가지고 물리는 것보다는 저점에서 매수를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좀 그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. 요즘은 과연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곡소리를 내고 있는데 주식을 사기에 좋은 때인가? 사기에 좋은 때라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? 네, 제가 뭐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신뢰하지는 않는 편인데, 근데 친구 매매법은 기법이라기보다는 좀 심리적인, 그리고 투자자가 실전에서 고민하는 그런 포인트 중에서 깊게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는 좀 사이클이나 순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. 일단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단순하게 보면은 이건 것 같아요. 시장은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하락할 때도 있고 이런 어떤 특정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이 진짜 좋을 때 이럴 때 좋대 해서 너도 나도 이때 바이를 하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말하는 친구들이 물리는 상황은 좋을 때 물리는 거예요.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고점에서 사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물리는 거죠. 거기서 근데 마이너스 30% 아니면 마이너스 40% 나서 곡소리 난다, 아니면은 마이너스 50% 나서 반토막 나서 진짜 하소연하면서 막 이런다. 이 상황이 지금 시장하고 빗대서 생각해보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그럴 상황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, 이미. 근데 이 정도 반토막이 나거나 40% 50%가 나오고 나면은 사이클적으로 좀 숨고르기 같은 상황이 들어가요.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러면서 여기서 전환도 되고 그냥 횡보하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하락도 이어지겠지만 이 포인트가 실제로 주식하기에 괜찮은 상황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이렇게 말해도 이미 이때는 너무 안 좋잖아요. 하소연만 많고 막 주변에서 얘기도 많고 안 좋다 얘기가 드니까 초보자일수록 여기서 진짜 사도 돼, 요즘 주식 안 좋다던데, 이런 생각으로 해서 심리적 거부감이 크니까 매수를 안 하는 거죠.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주식을 어떤 때 사는 게 좋냐라고 봤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, 초보자분들이 특히 그러지만 사고 나서 좀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그런 때가 사기 좋은 때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지금 벌써 여기서 그려놓으신 거를 보면은 바로 수익은 안 날 것 같은 확신이 들잖아요. 이걸 보면은 뭔가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,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더 떨어지면은 시간 날리고 돈 잃고 막 그런 느낌까지 드니까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,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냥 웃고 넘기게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다, 지금이 만약에 초보자가 이런 장난스러운 친구 매매법이라는 짤을 보고서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해본다면은 지금이 진짜로 뭔가 이걸 그냥 웃고 넘길 게 아니라 해볼만한 거다,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에 가깝죠, 저 얘기가. 네, 맞아요.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바로 올라갈 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문제가 남은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네, 이거 되게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의 지루함만 참게 되면은 그 대가로 돈을 법니다. 이 얘기랑 똑같아요. 지루함을 조금만 인내해주면은 돈이 된다. 그럼 할 것이냐 말 것이냐, 여기에 대한 선택 같아요. 근데 투자자라면은 수익이 나고 게다가 이 수익이 절대 적지 않을 텐데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?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지루함 자체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는 있는데, 제 기준에서는 투자는 결국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를 그럴듯해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거부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, 지금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. 이게 보시면 친구들이 여기 물려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40, 50% 돼 있는 상태였겠죠. 그런데
이때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, 이때부터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어느 정도 올랐어요. 보면은 725에서 지수적으로만 봐도 한 10% 정도 상승을 이미 해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은 또 늦은 거 아니야? 왠지 또 여기서 이렇게 또 막 이렇게 가면 또 고점에서 시작하는 그런 느낌도 드니까, 이런 느낌도 들고, 왠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몇 번 보여준 것처럼 여기서 다시 꼬꾸라지는 이런 게 또 나올까봐 또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건데, 그러면 결국은 찐바닥이 어디냐, 나는 찐바닥에서 친구 매매법 발동시킬 거야, 이런 논리로 또 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. 맞아요.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, 사실 이렇게만 놓고 보면. 솔직한 의견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거죠. 네,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네, 일단 조금은 어려운 얘기인데,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수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는 듯 하다가 떨어지고 오르는 듯 하다가 떨어지고 이런 게 반복됐으니까, 이 반복된 패턴 속에서 이 패턴은 이어진다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떨어진다, 올라가다가 또 떨어진다라는 마음의 심리적인 압박이 너무 반영된 거예요.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. 물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. 아예 없다라고는 말 못해요. 하지만 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다른 얘기예요. 이게 시장에서는 사이클, 순환, 뭐 이런 얘기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, 이게 밸류에이션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. 분명한 거는 시장이 너무 이 고점에 올라 있었을 때, 이때 진짜로 시장 좋다 하면서도 경각심을 주는 채널들에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품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. 과하게 올랐다, 우리 내수 경기나 다른 요건들에 비해서 좀 과했다, 시장에 돈만 많이 물린 거다, 이렇게 됐는데 그게 꺼진 거죠. 꺼져서 충분히 하락을 했습니다. 근데 마이너스 50% 정도, 40%, 50%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거는 전문적으로는 밸류에이션 값이 달라졌다는 얘기고요. 그러면 이만큼 꺼졌잖아요.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이 계속 꺼질 수 있느냐는 정확히 반대로 여기서도 계속 똑같이 올라갈 수 있느냐랑 비슷할 정도로 쉽지는 않아요. 하락은 할 수 있지만,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추풍낙엽처럼 쭉쭉쭉쭉 떨어지는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겁니다. 다르게 말하면 그럼 여기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매물 싸움 같이 그런 게 나와주면서 박스권이든 하락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쭉쭉쭉쭉 떨어지는 하락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, 다른 결의 하락이 나올 거고, 상승하면서 상승이 다시 뭐 1000포인트 간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충분히 상승 흐름 나오면서 다시 하락하고,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정도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지금 하는 게 기술적으로 좋다는 거죠. 그런데 이게 인간인지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이게 보면은 이런 심리도 많이 있을 거예요. 여기를 보면 불과 이제 1, 2년 전에 이때 어딘가에서 들어갔던 내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돈을 벌었었거든요. 왜냐면 여기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으니까, 뭐 여기서 들어간 사람은 정말 대박이었을 수도 있고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. 초심자의 행운. 이렇게 오르는 때 아무 때나 들어가서 그 구간에서 그냥 초심자가 뭣도 모르고 그냥 먹고 나오는 그런 거를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부르는데, 근데 이왕 우리가 이제 뭘 모르고 뛰어든다면 이런 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. 왠지 여기는 가격적으로 쌓아져 있는 상태라고는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처럼 고수들의 영역인 것 같다. 초심자의 행운을 누리기에는 너무 위험하다. 저희가 이제 어디까지나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. 그럼 초보자분들이 지금 과연 시작하기에 좋을까?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. 네, 처음에 이 상황에 대한 얘기를 먼저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당연히 이거를 최근에 봤었기 때문에, 불과 2년 전이면은 최근이라면 최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걸 봤기 때문에 이 임팩트가 뇌리 속에 남아있다, 이거는 충분히 인정을 해요. 하지만 그게 편협된, 왜곡된 기억이다, 이것도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.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, 이럴 때 하고 싶다라는 말은 몰라서 그렇지 주식을 제대로 알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. 조금 후하게 쳐주는 사람은 이거 10년에 한 번 온 거다 라고 생각하고요. 저는 이거 이 정도는 진짜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라고 생각을 해요. 다르게 말하면은 한번 금전적으로도 접근을 해보게 되면, 여기서 초심자의 행운으로 나 동학개미 때 1억 벌었어 이때 하면은, 이게 만약에 20년에 한 번 온 기회라고 해볼게요. 그러면은 단순히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다가 이게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데, 그때 들어가서 일단 또 잘 들어가야 됩니다. 환경도 맞아야 되고요. 그때 이걸 잡겠다?
잡는다고 해서 무조건 1억을 벌 수 있을까? 이게 물음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노려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도 돼요. 하셔야죠.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. 근데 저는 그거는 투자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 더 사실 더 현실적인 얘기가 이때 1억 번 사람들이 지금 어떠느냐를 얘기해 봐야 되잖아요. 그쵸. 여기까지 뭐 1억 벌었다고 쳐요. 그러면 여기서 1억 딱 먹고서 나는 좋았어 이런 다음에 환호를 지르면서 주식시장을 떠났을까요? 이렇게 엄청난 달콤한 그 열매를 먹었는데 다른 게 눈에 들어왔을까요? 더한 걸로 했으면 했지. 아마 계속 하다가 지금 1억 손에 이상 나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. 그런 분들이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이 인증도 하고 있고, 그냥 초심자의 행운으로 시작한 사람의 결과가 이제 어떠느냐를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점에선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. 맞아요. 분명히 1억에서 끝나지 않는다. 이유는 주식 투자라는 게 연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줘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, 이 1억을 번 사람은 이 1억을 벌었었던 것 때문에 뒤에서 반드시 마이너스 얼마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 마이너스 때문에 생각해보면은 여기 주식 투자에서 결국에 마지막 심사라고 해야 되나? 좀 중간 평가라고 해야 되나? 그거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. 앞에서 플러스 1억 번 거 좋아. 그러면은 지금 어떤데? 마이너스 얼마나 났는데? 단순히 평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손절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마이너스 실현선이 분명히 찍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, 근데 이게 연속성 관리를 안 한 사람들은 지금 플러스를 만들어낼 방법이 대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. 계좌가 다 묶여서 현금이 없어서 물타기 다 해가지고 계좌가 이미 잠식되어 있어서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근데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을 토대로 생각해보게 되면은 되게 단순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시장은 어차피 흘러가는데 시장이 빠졌을 때 꼭 최저점은 아니더라도 친구 매매 생각해보면서 어느 정도 빠졌었을 때 그때 주식을 처음 시작해서 입성하는 사람들은 그냥 플러스를 번다. 이 플러스가 운으로도 번다. 근데 이거를 더 냉정하게 분석해보면은 운으로 버는 게 아니라 사고 나서 잘 기다려서 지루함만 잘 컨트롤하게 되면 지루함을 대가로 나는 돈을 버는 거다.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. 근데 시장은 이 기회를 항상 주잖아요. 그러면은 주식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,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초심자의 행운이 올 만한 상황을 저는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. 투자를 연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1년, 2년 하는 게 아니라 10년, 20년, 30년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이 상황이 계속 오는데 그거를 이용해야 된다. 이용하려면은 결국에는 이 시점에 지금, 그 전에는 좀 지루해도 템포 줄이고 손도 묶고 뭐 이렇게 컨트롤 한다라고 했으면은 이렇게 초심자의 행운이 나올 수 있는 그 시점에서는 연속적으로 투자하던 사람은 이제 템포를 바꿔야죠.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,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이 초심자의 행운을 내 걸로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. 처음 시작해서 얻는 행운이 아니라 고수들은 이거를 그냥 실력으로 맞이하는 거죠. 근데 그게 되려면은 계좌에서 신규 매매나 그런 게 가능한 현금 정도는 충분히 그 전에, 이 앞전에 하락하고 있을 때 이때 컨트롤 되어 있었어야지 지금 상황에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이거 저희가 얘기를 초보자분들, 초심자분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는 얘기고 되게 중요한 얘기 같네요. 저도 요즘에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를 놓치기가 되게 쉬워요. 이제 까딱 잘못하면은. 왜냐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는 평소 같았으면은 끌어가던 매매도 마무리 져야지, 적당히 마무리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기회를 놓쳤던 적이 저도 앞서 몇 년 전에 이제 발전하는 기간에는 꽤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시행착오는 좀 겪지 말자라는 생각에 좀 적극성을 더 가지려고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, 개인적으로.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만한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, 제가 앞에서 그걸 잘 컨트롤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, 실력과 경험이 쌓여서 그런 것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그게 가능한 건데, 이게 고수니까 이렇게 한다,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지만, 이 거꾸로 말하면은 초보자분들도 이거를 좀 되게 구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맞아요. 이거는 지금의 저도 여전히 이 부분은 신경을 쓰거든요. 사실 사이클, 순환, 이거는 앞으로도 평생 신경을 써야 될 거고,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루함 조금 참아주게 되면은 돈이 된다, 이런 기회는, 이거는 앞서서 말했었던 대세 상승의 기회처럼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.
자,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 지루함이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. 이게 지금 앞으로 굉장히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이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좀 조심스럽죠, 저희도. 뭐 기다려라 이러면 진짜 뭐 무한정 기다리는 걸 생각하고, 조금 손해봐야 된다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, 어디까지나 이제 저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의 템포적인 부분에서 조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템포를 가져가면서 매매를 하고, 뭐 지루하다는 것도 앞서 비교했던 막 대세 상승장에 비하면 당연히 수익이 막 빵빵 터지진 않으니까 좀 심리적으로 지루할 수 있다는 거지, 여러분들이 막 돈도 못 벌고 계속 돈 잃으면서 지루함만 느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. 뭐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도 매매를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하면서 수익을 많이 거둬들인 그런 종목들이 나와요, 이런 장에서도. 그러니까 이제 그런 템포를 알고 지금 이제 시기를 알면 그런 게 가능하다,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, 물론 그건 이제 실력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다가올 부분이니까 본인의 실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. 어떻게 하면 실력을 키울까, 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. 근데 실력 다 떠나서 지금 하더라도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던 이 친구 매매법,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때 막 몰빵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, 여기도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. 분할 매수를 하면서 천천히 이제 나에게 오는 그 초심자의 행운을 한번 좀 나도 누려볼까 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때다, 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그 이상의 것을 거둬들이기 위해선 당연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, 그 영역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들 최근 것들 말고요, 저희 초창기 영상들 한번 보시면은 더 많이 팁을 드렸거든요. 처음 시작하는 때니까 더 자세하게 설명도 드렸고, 궁금해하실 부분들 되게 많이 디테일한 부분들 많이 다뤄놨으니까 과거 영상들도 좀 보시면 도움 될 거고요.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이 유튜브 말고 저희는 투자 클럽이라는 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매매를 따라하면서 배울 수 있게, 그리고 따라하면서 배운다는 얘기는 곧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가이드를 해드리는 그런 공간도 운영을 하거든요. 오프라인 아닙니다.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, 해외에 계신 분들 많이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클럽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. 활동이라는 거는 뭐 별거 없어요. 어니스트님 제자가 돼서 어니스트님 매매 그대로 따라하면서 배우고, 디테일한 부분들도 궁금한 부분들 다 공유하면서 배우고 훈련하고 학습하는 그런 공간이고요. 단순하게 영상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전 매매를 하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에서 알려드릴 수 없는 것, 그 이상의 것들을 경험치와 함께 채워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권장드려 볼게요. 저희 클럽에 오시려면요, 주식비더 공유카페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 누르시고, 그 다음에 여기 카페 가입 한번 하시고요. 요런 카페입니다. 요 카페 한번 가입하시고, 그 이후에 여기에 주주회원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, 이 배너 누르시거나 전책을 보기 위해서 여기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, 요거 눌러서 공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하단 부분에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가 있습니다. 이 내용은 한번 정독해 보시고요. 여기 신청하시면은 저희 쪽에서 상담해드리고 가입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는 계속해서 이 클럽 운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유튜브도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.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